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붉은 글씨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교직 적 교직 적성 인재 전형이 80명, 지역 인재 선발이 120명, 그리고 1단계에서 80명의 3배수인 240명이 선발되고요. 지역 인재는 120명의 2배수인 240명이 선발돼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240명이 1단계에서 선발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공주 지역 인재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쓰는 것이 유리한가요? 교직적 인성 전형으로 쓰는 것이 유리한가요? 하는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단계 뽑히는 인원이 3배수, 2배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1단계 뽑히는 인원은 같다. 근데 성적을 보면은 1단계 성적을 확인해 보면은 지역 인재 전형의 성적이 조금 더 낮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재가 유리하다라는 부분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국가보훈이나 농어촌이나 장애인이나 기회균형 4개 전형을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공주교육대학교 면접 날짜는요. 지역인재 전형이 11월 23일이고요. 그 외에 교직적기성 전형이 11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전형이 12월 24일로 공주교육대학교뿐만이 아니라 5개의 대학이 같은 날짜에 면접을 본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주교육대학교 서류평가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자, 지적 역량이 36%, 인성 역량이 32%, 교직 역량이 32%입니다. 자, 밑에 아래에 있는 미반영 항목들은 공주교육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수상경력, 독서활동, 개인봉사 실적은 모든 교육대학교에서 올해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 평가 지표를 확인해 보면요. 평가 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한다라는 부분에서 생활기록부의 모든 영역을 골고루 평가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주교육대학교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교육, 봉사, 실적, 봉사 실적은 교내 봉사 활동들은 다 평가를 하는데 교육 봉사 실적을 딱 지적했다라는 거. 보통 학생들이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육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학생들이 개인 봉사 실적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봉사 실적이 없는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존재해요. 학교 봉사 동아리나 이런 곳에서 단체로 하는 봉사 활동은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봉사 동아리에서 단체로 외부에 나가서 교육 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 봉사 실적이 많이 잡혀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후배나 동료에게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이 멘토링 봉사 시간으로 잡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봉사 실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공주교육대학교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서류 기반 면접을 10분 동안 보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평가 영역은 지적 역량, 인성 역량, 교직 역량, 의사소통 태도 역량. 이 태도 부분에 대한 거는 모든 교육대학교 면접에서 다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들도 다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주교육대학교 면접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주교육대학교 수시의 성적을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주교육대학교 1단계가 2배수냐 3배수냐는 전형에 따라 다르죠. 교직적성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3배수를 선발하는데 3배수에 꼴등으로 붙었다 하더라도 면접을 우수하게 보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수시 전형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교직 적성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종 등록 평균 성적이 1.91이고요. 최저가 2.78입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평균 성적이 2.04고요. 최저가 3.10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지역 인재 전형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전형에 대해서는 해당 전형에 되는 학생들은 숫자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적이 대체적으로 2점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합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교육대학교를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하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대학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포기하시지 말고 교육대학교 지원해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주교육대학교 수시전형 결과 중에서 1단계 서류평가 점수가 500점 만점이죠. 그 다음에 면접고사가 500점 만점, 총점 1000점 만점에 각각 5대 5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 합격자의 서류 성적 비교 점수와 면접고사 점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종 52명을 등록 인원만 한 것이고요. 물론 이건 미달이 된 게 아닙니다. 80명을 선발하지만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이 나머지 인원은 정시로 이월된 것이지 미달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말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저가 475, 최고가 483.42잖아요. 그러면 483.42에서 475.77을 빼게 되면은 7.65라는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고사는 474.41에서 459.36을 빼게 되면은 15.05라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단계 서류 점수가 한 7.65고 여기는 15점 정도 되니까 약 2배 정도가 면접 점수의 폭이 크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서류 성적에서 차이 나는 점수보다 면접에서 차이 나는 점수가 더 크기 때문에 서류에서 조금 낮은 점수로 합격했다 하더라도 3배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면접을 잘 보게 되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인재, 국가보훈, 농어촌, 기회균형, 장애인재 이 전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공주교육대학교에 지원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서류평가 기준에서 수상 경력과 독서 시간, 그 다음에 외부 봉사활동, 자, 이런 것들은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면접에 과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고 미달이 됐다 하더라도 면접에 과락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그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